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박스엘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서론의 말씀을 드려보면 다음 주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가가 상승 하락에 대해서 방향을 모른다 하더라도 좋은 흐름일지 나쁜 흐름일지 뭐 나중에 정말 급등을 할지 뭐 급락을 할지 그러한 건 몰라도 지금 현재 하나 올라가는 모습 또는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좋은 흐름이다, 나쁜 흐름이다 라는 것을 현재가 그 현재 위치로는 구분이 되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워낙 좋고 그 다음에 흐름에 있어서 추가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정말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좋은 흐름이라는 건 당연히 상승이겠죠. 그래서 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박셀바이오는 분명히 좋은 흐름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모습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설명과 그런 말씀을 드리곤 있지만 양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좋은 흐름에서 안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좀 전환이 될 때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비중을 너무 싣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는 그 비중에 따라서 우리가 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도 대응도 매매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매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박셀이 왜 그런지를 자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인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급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수급이면 뭐 거의 완벽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수급만 좋다라고 해서 완벽하다 그게 아니라 주가의 흐름이 완벽하기 때문에 수급이 좋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계속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관이 아니고 외인도 아니에요. 기관과 외인이 아니라 개인이 만약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가의 모습이다라고 하면 개인이 들어와도 저는 정말 개인들이 강하게 상승시켜주고 있고 개인 수급으로도 충분히 올리면서 개인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네요. 좋은 수급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것은 주가의 흐름이 좋아야 됩니다. 기관과 외인이 매수를 해도 주가가 빠지면 수급이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수급뿐만이 아니라 자, 수급은 개인이 매도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방향이 아니라 기관과 외인이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단순한 내용으로도 좋지만 주가의 흐름까지 좋다. 그러면 이 두 박자가 다 잘 맞기 때문에 워낙 그냥 좋은 거다 라고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좋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분석이다 해석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누가 봐도 좋습니다. 네, 왜 좋은지를 자 말씀을 좀 드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좋다. 근데 이전에 봤을 때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상당히 좀 애매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몰랐던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위치까지 이렇게 바뀌는 그 과정을 보시면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일단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죠. 네, 그냥 여기를 보시면 되죠. 이 저점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보시면 되고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이전에 주가 상승하는 이 캔들을 보고 이 가격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지지가 됐고 두 번 지지가 됐죠.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쌍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쌍바닥이 생긴다, 쌍바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반등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차트의 흐름과 분석에 있어서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것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쌍바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야지, 두 번 터치 이후에 반등이 나와야지만 쌍바닥이죠. 두 번 터치하고 그냥 밀리게 되면은 이거 쌍바닥이 아니죠. 그쵸? 근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 이후에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좋죠. 그쵸? 그러면 이 상황에선 누가 봐도 좋다. 그리고 기관과 외인까지도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 이후에서 개인이 매수할 계획이 있다 없다? 충분히 욕심을 낼 수 있죠. 그쵸? 그러면 개인이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안 좋은 건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개인이 들어와도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위치의 흐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확실하게 지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돌파 안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깨지기 전까지는 이건 좋다라고 봐야 돼요. 음봉이든 뭐가 나오든 라인을 지켜주고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좋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음봉이 나오는데 안 좋다? 확인이 안 됐어요. 어떤 확인? 제가 종목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마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확인에 대한 기준은 저는 알고 있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표시는 해드리고는 있지만 확인이 이런 확인이에요.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상승 확인했습니다. 많이 하락했으니까 하락에 대한 확인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내용이 아니죠. 여기를 갈지 여기 갈지 시작이 되는 그 자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많이 나온 확인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기 바로 전, 이건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빠질지 올라갈지 그것을 확인을 하자. 근데 지금은 뭐다? 바닥에서 올려주는 기준, 이 밑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상승 깨지기 전까지는 하락이 아니다. 그러면 추가 상승에 대해서 기준이 어디다? 여기다. 올리는지 돌파하는지 저항받고 빠지는지 기준이 여기다. 그리고 나서 여긴지 여긴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 상황은 뭐다? 좋은 흐름이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다? 자, 보시면 갭 상승을 합니다. 거래량도 꽤 터졌어요. 그리고 4%예요. 그러면 지금 12만 2,800원이면 이 위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대로 시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밑에서 시작할지 이 위에서 시작할지는 모릅니다. 네,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죠? 올라왔다. 자,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전의 모습을 보시면 자, 갭 상승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4.75% 상승을 합니다. 갭 상승 이후에 25.02% 상승하죠. 그리고 종가가 9%, 밀렸을 때 2%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모습을 보면 또 갭 상승 1.83%가 갭 상승을 하고 5.7%가 상승을 하고 최저점이 8.0, 자 마이너스 8.21%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종가가 보합권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위치, 자 여기 색칠까지 해드렸어요 그때, 그죠? 자, 색칠을 한 거 보면 뭐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저항이 생겼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올라갔다가 빠졌죠. 그쵸? 자, 단순히 제가 이 모습을 보고 똑같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모습을 예로 보여준 거고, 이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이 위치예요. 이 위치에 대한 돌파를 하는지를 못하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뭐냐. 그런데 흐름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다? 비슷하다. 시간 외에 올려놨어요. 4%. 이때도 시간 외가 아니라 시가가 4% 띄운 상태에 있어요. 그렇죠? 비슷하다. 그래서 똑같은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게 뭐죠? 아, 빠지네. 그런데 이 자리를 지킨다? 급등이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급등한다. 자, 제가 오버했습니다. 너무 이게 좀 지나쳤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아니죠.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 안의 흐름을 다시 봐야 되겠죠.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해주고 이 우회를 좀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다가 아니라 하루하루 보는 겁니다. 우리가 30%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상한가 하한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한꺼번에 뭐 분석을 한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다를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알아갈 수는 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올라가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갈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 어디까지 빠질 수는 있지만 이 자리만 지켜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럼 홀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와 기준을 알아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홀딩을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진 않아도. 자, 그래서 결론이 나왔죠. 다음 주가 이제 중요하다는 내용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 이 설명 하나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세력에 대한 의도, 세력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세력이 아니어도 개인들만이라도 매수를 강하게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더 그쵸 생각이 많고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확실하게 지금 이 모습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뭐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개인들끼리 좀 장난친 거다라고밖에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 주에 왜 결정을 이 나는지 자 괜한 말씀드린 게 아니죠. 지금 보시면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세 개의 캔들로 뭐다? 아, 상승이 못 나오는구나. 라는 게 보이죠. 그죠? 다음 주, 5거 레일 안에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만큼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